상상과 도전으로 미래를 주도하라. 2022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게든 적게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표현과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연으로 보여주는 과제입니다. 팀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독창적인 이야기를 창작해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공연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꼭 생각하실 점은 표현 과제가 단순히 재밌는 공연만을 요구하는 과제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해내는가를 평가하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 때도 공연으로 표현할 때도 여러분의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표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표현 과제의 주제는 별별 영웅입니다. 별별이란 말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다양한 이란 뜻을 갖고 있죠. 네, 눈치채셨나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웅이란 뜻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발한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영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어진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웅이란 낱말을 들으면 어떤 영웅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제가 어렸을 때 TV나 영화관에서 본 막강한 초능력으로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떠오릅니다.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영화 마블 속의 어벤져스 멤버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와 같은 이런 영웅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영웅들은 대부분 멋진 슈트를 입고 세상을 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영웅이 모두 그런 모습과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이러스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영웅은 꼭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초능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영웅이 상대방 쪽에서는 역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동물이나 식물에도 영웅이 있지 않을까? 또 엉뚱한 영웅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새로운 영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초능력을 가진 영웅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소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네, 팀은 주어진 6장의 기본 카드와 한 장의 창작 카드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영웅 이야기를 창작한 후에 공연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드는 기본 카드와 창작 카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본 카드 6장, 그리고 창작 카드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공연의 내용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6장의 기본 카드와 1장의 창작 카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영웅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를 공연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소재는 인간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겠죠. 인간의 세상도 가능하겠지만 동물, 식물 등이 의인화된 세상, 가상의 세상, 메타버스,
등 모두가 가능합니다. 공연에 포함시켜야 할 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 카드, 창작 카드. 기본 카드에는 인물 카드, 상황 카드, 소품 카드 등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며 각 영역별로 2개씩 총 6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작 카드는 한 장의 조커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커 카드는 팀이 창작하는 카드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카드는 인물 카드, 상황 카드, 소품 카드로 나눠지는데요. 인물 카드에는 새로운 영웅, 빌런 2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상황 카드에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이 2가지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품 카드는 아이템 카드와 무대 배경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작 카드는요, 1개의 조커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조커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트럼프에서 보는 흔한 조커 카드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조커 카드에 그려진 이 그림은 사실상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조커 카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카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6장의 기본 카드에 제시된 내용은 모두 공연에 빠짐없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카드가 등장하는 순서는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작 카드는 공연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팀이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 요소를 결정하고 제시된 카드 내용에 따라서 팀이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공연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마번에 쓰여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모든 팀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자,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연의 소재를 선택할 때는 인종, 성별,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선정적인 내용, 가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나 추상권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드의 세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보셨던 카드의 앞면을 보셨다면 이제는 카드의 뒷면을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뒷면에는 각 카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카드는 공연에 직접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카드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연에 꼭 들어가야 될 요구사항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 카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물 카드 첫 번째, 새로운 영웅 카드입니다. 새로운 영웅을 설정하실 때는 1명 또는 다수의 영웅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상상 속 인물 모두 다 가능합니다. 공연 중에는 영웅의 특징이나 능력이 잘 드러나게 표현해야 되고요. 자, 4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영웅이 공연 속에서 등장할 때는 음향 효과와 함께 특정 포즈를 취하면서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음향 효과는 반드시 팀에서 창작한 음향 효과여야 하고요. 포즈는 영웅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음향 효과와 포즈의 사용 빈도, 즉 공연에서 음향 효과와 포즈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이것은 공연의 흐름에 따라서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카드, 빌런입니다. 빌런이란
문제 상황을 만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빌런 역시 한 명 또는 다수로 설정해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동물, 식물, 무생물, 상상 속 인물 모두 가능합니다. 공연에 등장하는 빌런의 겉모습에서 빌런의 능력이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웅과 빌런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황 카드입니다. 역시 두 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먼저 능력 획득 상황입니다. 영웅이 어떤 특정 능력을 획득하는 상황이 공연 속에 등장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영웅은 웃기거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특정 능력이 획득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획득 과정이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능력 획득하는 과정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설명되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이나 기술적 상식에 어긋나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상황 카드, 문제 발생 카드입니다. 자, 공연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문제라는 점에 유의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문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팀에서 설정한 독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영웅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도록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품 카드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카드는 등장인물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팀에서 창작한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영화나 TV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아이템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팀에서 창작한 새로운 것일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템은 실제 작동되도록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실제 작동이 되지 않지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어떤 형태의 변화 또는 소리, 빛 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음 무대 배경입니다. 전체 또는 일부에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키네틱 파사드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키네틱 파사드는 원래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물의 한 면을 인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면을 움직이도록 설계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번 표현과제에서 쓰인 키네틱 파사드는 이 인면, 정면 중에 움직이는 무대 배경이 움직이는 부분이 포함된 무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이 부분은 무대 배경의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의 움직임은 공연의 내용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의 움직임이 공연의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키네틱 파사드의 움직임은 관객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영상 속에서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커 카드입니다. 조커 카드는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창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카드로 사용하셔도 좋고 상황 카드, 소품 카드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아닌 여러분들의 장기자랑 또는 새로운 재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등장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조커 카드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카드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요구 조건이 없지요. 다만 조커 카드는 A1 크기의 카드를 직접 제작해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대 앞쪽에 게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커 카드를 만드실 때는 크기에 대한 조건만 있습니다. A1 사이즈로 만드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이 조커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팀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만드신 후 무대 앞쪽에 게시를 하시고 공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과제는 8분의 공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8분의 공연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출할 때는 팀장이 팀원을 소개하거나 또는 팀의 공연 내용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지요. 이 시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연 시간만 8분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그 분량에 대해서는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필요시 별도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과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요된 내역을 경비 명세서에 기록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대회 평가 기준표인데요. 먼저 구성 점수 40점, 문제 해결 점수 6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는 이야기, 공연 각각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 점수에는 세부 요구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영웅, 빌런, 능력 획득, 문제 발생, 아이템, 무대 배경, 조커로 나뉘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부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지금 평가 요소들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카드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만드실 때 카드 뒷면에 있는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공연을 만드실 텐데 그 안에 적혀 있는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상상력 등이 충분히 발현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점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표현과제 동영상에서 자막, 이미지 등 동영상을 편집할 경우에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동영상은 공연을 그대로 촬영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여기에 자막을 입힌다든지 이미지를 입힌다든지 또는 팀원 이외의 인물들이 공연의 동영상에 출연을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덕성과 관련된 감점인데요. 비용을 초과했거나 또는 욕설이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지도교사나 학부모, 전문가 등의 간섭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기타 대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섭 부분, 지도교사나 학부모, 전문가들은 일정 정도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주시거나 또는 무엇인가 제작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는 간섭으로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선대회 평가 기준입니다. 예선대회는 소품이나 무대 배경 없이 오로지 팀원들의 신체적 활동만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선대회에 들어가 있는
소품, 무대 배경, 의상 등등에 대한 평가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선대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작해서 참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 30점, 이야기 20점, 공연에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공연 부분이 20점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의상, 무대 배경, 전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10점이 있었는데 예선대회에서는 이 부분을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0점이 없이 연기와 가청도로만 10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해결 영역에서도 총 60점 중에 35점만 평가하게 되는데요. 팀원들의 신체를 활용한 표현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웅, 빌런, 능력 획득, 문제 발생, 아이템, 조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요. 만들어가지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에서 다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 65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예선대회 감점 기준입니다. 먼저 표현과제 동영상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막이나 이미지 등 동영상을 편집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되겠고요. 팀원 이외의 인물이 출연하거나 소품을 사용했을 경우, 자, 여기 감점 요소에 소품을 사용할 경우에 감점된다는 내용이 있죠. 자, 예년과 다르게 예년에는 특정한 요구사항에 소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대회는 일체 예선대회에서 소품이나 무대 배경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관련해서는 욕설, 부적절한 용어 사용, 간섭, 기타 대회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표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